네, 안녕하십니까. 상세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도 지수가 또 하락을 좀 세게 하는 모습인데, 사실 거래소는 생각보다 조정폭이 좀 더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당연히. 국지전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예전에 2000대 초반에 이제 미국이 이라크에 침공한다 안 한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2, 3개월 동안 지어내 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라크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전쟁을 발발하면서 그때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는 브라질에서 해소로 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현재 뭐 전쟁을 할지 아니면 현재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나갈지 아직까지 그거는 모른다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언제 제거되느냐 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사실 3개월째 이어져 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날짜를 미국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약했던 투심에 따라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가 이제 2,700선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고요. 거래소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3% 정도 하락이 되고는 있지만 아까는 이제 3%까지 빠지면서 앞전에 1월달 저점을 만들었던 가격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소폭 반등이 나온다고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땐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작다 부분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기관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나 이런 것도 없겠죠. 다만 이제 개인들의 굉장히 약해진 투자 심리 이 부분이 아침부터 영향을 더 미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은 거의 뭐 큰 변동이 없죠. 환율은 뭐 계속해서 시장에서 1200원 전에서 왔다 갔다 한다기 때문에 환율 쪽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낮아진 투자 심리와 수급의 개선이라는 부분이 더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미선물이 다시금 소폭 강세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중국 역시도 하락이 이제 0.5% 정도 보여준다 되는 거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앞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과 거래소에 대해서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를 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선물과 거래소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반면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매수를 한다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띈다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액이 없는 상태에서 뭐 SL 같은 정유주 정도 강세 띄고 페노션 같은 해운주가 강세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에서는 이제 세트리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에서가 강세 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 카지노라든지 일부 의류 정도 강세 띄운다 됩니다. 그 외로는 대부분 하락을 보인다 그러는데 우선은 이제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종가로 MSCI 편입이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관 외국인들의 시총상의 전반적인 매도가 나온다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수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고민한 게 뭐냐면 앞전에 저점을 깰 것이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앞전에 제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진바닥이 나왔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드리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반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이렇게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지수가 현재 패턴에서 가장 현재 긍정적인 패턴으로 간다가 될 경우가 어떤 패턴이냐? 이게 쌍바닥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보통 쌍바닥을 작게는 5일선을 기준, 그리고 좀 크게는 21선, 61선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5일선 쌍바닥에 나올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 5일선 쌍바닥에 나오려면은 지수가 상승폭 대비, 저점 대비 상승폭 대비해서 50%한 자리들을 깨서는 안 된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현재 선물로 볼 때는 359.8포인트인 거고 종합주가 지수로 볼 때는 2688포인트인데 종합주가 지수로는 현재 딱 오늘 저점을 이 가격대에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를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사실 국내 증시에서 기관이 매수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관에서는 여전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적극적인 매수 자체를 아예 안 한다 되겠죠. 워낙에 지금 심리가 불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을 거는 외국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11월 달 이때가 수급적인 이벤트가 어떤 게 있으냐면 옵션 만기했었고요. 그리고 11월 말에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건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와 미증시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을 때 이때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고 이게 끝나고 나서부터 2월달 들어서면서 다시금 매수를 키웠다가 되죠. 그럼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가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규모는 1200밖에 안 된다고 되죠. 그럼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약 8조 정도를 그대로 매수를 한다가 되는 케이스인 건데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지금 먼저 이제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냐? 절대 크지가 않죠. 1200원 매도. 그게 규모가 크다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을 일부 금융투자와 연계금 같은 프로그램 쪽에서가 받쳐준다 되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의 매도분은 기관이 현재는 소화를 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붙는 게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온다가 되는데 그럼 현재 현물 쪽에서의 수급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거리가 안 된다가 되겠죠. 그리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선물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매도가 나온다 해도 앞전에 누적 매도가 있었던 57,000개 이런 자리가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5만 개 이하도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들의 투자 시간이 약한 부분과 거기에 따른 매도 부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종합주가 지수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쌍바닥을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냐면 쌍바닥이 만들어지려면 우선은 앞전에 저점 자리 때 이 저점의 이평선 저점 여기를 깨서는 안 된다고 됩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를 봤을 때는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때가 2590이었고 상단이 2790 정도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현재 5일선에 금요일날 이탈하고 오늘 현재는 이 가격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반등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하냐? 5일선이 내일 가면은 이렇게 내려온다 됩니다. 그러면 내일과 이제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날 될 텐데 화요일과 수요일날 이 5일선 올라타서 안착하는 구조가 된다면 이때 쌍바닥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이해할 때 50%의 상승폭 대비해서 50% 조정폭을 나타나지 않고 쌍바닥이 나온다면 최소한 직전 고가 돌파형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때의 저점 라인 때 제키어 죽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5일선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더 강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형지수는 이제 50%가 아니라 현재는 38.2%라는 자리대를 살짝 깼다가 현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되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쌍바닥형이 되는 케이스인데 50% 자리대 안 내려오고 간다 했을 때는 돌파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21선 자리대가 내려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21선은 겨우 나중에 돌파하는 과정도 가능해진다 되겠죠. 그럼 현재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한 거 없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투자 심리라는 것들이 무너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지 실제로 문제거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에서도 실제로 이제 선물 쪽에서 내려온다 했을 때 오늘 예상했던 자리대는 사실 어느 자리냐면 262.7포인트, 8포인트 요 정도 라인대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게 좀 더 내려와서 이 라인대를 현재는 지켜주고 반등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가 어떤 의미냐면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물도 역시 강세였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좀 더 지지를 받게 되면은 강한 자리가 되는 거고 이 라인대 지켜주게 될 경우는 반등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장에 우리가 이 반등에 넣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현재 국내 증시에서 하락의 요인이 뭐 러시아라든지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뭐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반등의 트리거가 되려면은 현재 미선물의 반등이라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미선물을 잠깐 간단하게 보게 되면 미선물이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미선물이 큰 폭으로 하락이 떨어졌다가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가 장중에 마지막 장 마감 무렵에 하단을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오늘 내도로 이 가격대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미선물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에 저가 라인대를 이탈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반등을 할 때 걸렸던 자리대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저하고 인식한다가 되는데 그럼 박스권 내에서 단기 낙폭이 컸던 만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현재는 플러스 0.2에서 0.5%까지도 나올 수 있다가 보는 시장에서 가능하다는데 이게 나와줄 때가
국내 증시가 어차피 거래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등이 가능해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하느냐, 사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종가상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파디 이벤트로서 이제 수급 이벤트는 3월 10일 날 코스피 200 발표된 거 말고는 없다가 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미선물이 우선 반등폭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미선물의 반등폭과 더불어서 선물지수로서 362.75, 요 자리대가 38.2% 자리가 되는 거고, 이 363.2포인트라는 자리대는 앞전에 갭을 안 메웠었던 갭을 메우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회복시켜 준다면은 시장은 쌍바닥형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오늘 이제 저점을 한번 깰 듯한 모양을 만들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하고 상관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쌍바닥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현재 지금 요 5일선 자리대를 이게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떨어지지 않고 가려면 내일 바로 오늘 하락폭 자체를 바로 다 메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는 직전에 앞전 1월달에 종가 라인 때, 이 저점 라인 때에서 현재 지지 받아줬다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당분간 박스권 형태가 좀 더 유리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의 감소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의 증가가 좀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지 반등, 바닥 시그널이 좀 더 강해진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자리대가 지켜진다 했을 때는 코스피와 그리고 선물지수는 쌍바닥형이 가능해진다는 거고, 쌍바닥형은 기본 마디폭이 직전의 고가 라인 때 돌파 시도가 나온다입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박스표 형태로 갈 수 있느냐,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이게 지난주에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2.05%까지 올라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패닉을 준 듯 했었지만 실제 금리도 1.9%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관련된 우크라이나 문제도 실제 계속해서 진행형이지만 더 악화되거나 더 개선되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날짜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 한번 흔든다 정도인데, 이미 2개월, 3개월 전부터 했던 내용들 반복이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바닥 따지기 하는 형태, 그리고 진바닥 아직 못 만들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바닥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스권 상단에 진입했던 선물 지수가 다시 내려서고 있죠.